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입니다. K-스타트업 창업지원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2024년 10월 1주차 유용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연휴 끝난 직후라서 그런지 그렇게 좀 아무래도 연휴 기간보다는 좀 더 올라오긴 했는데요. 아직은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 지원 사업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좀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창업 소식입니다. 뭐 창업 소식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다음 주 또 연휴죠. 뭐 연휴라기보단 징검다리 휴일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이번 주에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원래 비축분으로 되어 있던 거 하나 있어가지고 그 마무리는 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깨달은 사실이 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일을 할 때 이제 스톱과 스타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이제 그 뭐냐 평일 기간에 맞춰가지고 보통 셋업을 해놓고 보통 그리고 기관이나 조직에서도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그런 이제 그 셋업을 맞춰가지고 이제 일을 기획을 하는데 사실 이제 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엔 법인 대표도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정확한 임원이겠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좀 하는 일이나 이런 특성상을 봤을 때 좀 더 프리랜서 쪽에 가까운 게 아닐까 싶어요. 즉 뭐냐면은 연휴라고 쉰다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여전히 할 일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일을 계속 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다른 이제 협업을 하는 쪽에서 일을 이렇게 임팩트 있게 자꾸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계속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쳐내려가는 과정에서 정작 제 일은 잘 못하게 되는 좀 이런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비슷했을 거고 실제로 통화를 해봐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정말 힘들고 힘든 연휴를 보내고 있고 그 이제 평일이 되고 나서 몰려드는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번 한 주는 진짜 뭐 사업적으로는 거의 제대로 한 것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낸. 아직도 근데 보고서가 밀려 있고 평가서가 밀려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일단 요 시즌이 지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을 좀 맡아보고 멘토링을 해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는 올해 이제 지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2025년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주에 그 징검다리 휴일 안에서도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은 뭐 골고루 있습니다. 지자체 특화 분야 사업화 지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공간 네트워킹, 창업 경진대회, 투자 IR 지원, 엑셀러레이팅, 창업 교육, 멘토링, 뭐 이벤트 행사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또 이제 자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기 뉴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미 마감된 사업이긴 한데, 이제 지난주에 뭐 정정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 사업이 있어서 한번 여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스타트업 혁신 제품 선보급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난주에 마감이 됐던, 정확하게는 이제 그저께죠. 이제 금요일 날 마감이 됐던 그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의 그 본질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스타트업이 제품이나 솔루션들을 만들어냈을 때 결국 판로 개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판로 개척을 하는 측면에서 조달청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어떤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뭐 특정한 어떤 그 기업이나 이런 쪽에 이제 진출을 한다 그랬을 때 개인 단위로 이렇게 판로 개척을 해서 뭐 영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당장 예산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 기한을 해서 올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입찰을 해서 뽑아내기엔 또 이제 조달청도 거쳐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다 보니까 어떤 그 단계별로 밟아 가가지고 제품이 실제로 상용화가 돼서 인증받고 나가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또 버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이제 기획을 했냐면 만약에 뭐 테스트베드보다는 조금 더 상위 개념에서 실제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실제 적용이 되면서 거의 이제 상용화 완제품에 가까운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실증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실증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가 알려지고 또 개선점도 찾아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보급 자체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사업의 컨셉을 보면은 예산을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만약에 어떤 스타트업이 특정한 기관에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루트를 확보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급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이제 설치나 구축 비용은 이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고 다만 이제 보통 이런 이제 제품의 설치나 구축, 솔루션의 구축에 보통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스타트업이 약간의 좀 그 판로 개척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뭐 저변 확대?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실증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스타트업이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도입하는 이제 기관이나 조직 입장에서는 거의 무료나 가까운 무료에 다름없는 비용으로 그걸 설치를 해서 실제 사업에 이용을 한번 해보고 또 이제 스타트업은 저는 이제 지난번에는 그래도 3천만 원 정도의 자체적인 매출이 기록이 남는 게 스타트업의 입장에선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런 기록이 없진 않겠지만 그거보다 이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실제로 이런 기관에 들어가서 선보급이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실증이 돼 있고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기록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기록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판로 개척을 하거나 영업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해지고요. 또 특히나 이제 이게 만약에 B2G 사업 같은 그런 쪽에 들어가는 이제 솔루션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조달청에 등록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이제 뭐 투자를 받고 뭘 하고 해서 MVP가 나오고 그걸 양산화까지 한 다음에 본격적인 어떤 그 시장에서의 투입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진입 단계 장벽을 이제 현저하게 낮춰준다는 그런 이제 관점으로 이제 그 지원이 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그 스타트업의 니즈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공공기관 차원에서 마련을 한다는 거는 실상적으로는 뭐 공공기관이 잘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기관에서 어떤 이런 이제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봐도 스타트업은 어쨌든 그 완전히 100%가 아니고 3천만 원까지는 어쨌든 그 선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부담을 줄이면서 추후에 조달청이나 다른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실증도 할 수 있다는 조건도 좋고요. 또 반대로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된 그런 서비스나 솔루션을 뭔가 예산을 복잡하게 하고 또 위에 설득을 하고 보고서를 쓰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면서 기관에서 미리 도입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이제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윈윈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관의 입장에서도 계속 뭐 AI다 뭐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이제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그 예산을 잡고 그거를 실행하는 것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델들을 생각을 하고 실제로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한다는 것만 봐도 현 시점에서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건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확신을 갖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인지가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이 아닌 이상은 알아서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지원 사업이 실제로 창업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 또 창업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사업들이 그 이제 사람들의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설사 도움이 예상과 조금 그 결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그 좋은 의도로 결과물을 좀 잘 뽑아내기 위해서 고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관의 팔러시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기관장이 어떤 의도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정책을 수행한 당사자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기획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컨셉의 뭔가가 어떤 국민들 아니면 뭐 이제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한테 되면 좋지 않을까 보통 이런 컨셉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결국 그 컨셉을 구체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거기에 어떤 철학을 실어서 가져가는 거는 실상적으로는 그 기획팀 안에 팀장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저도 최대한도로 도울 수 있으면 협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몇몇이 있어요. 뭐 이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명험에 만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사업이 어떻게 돼 있고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고민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그 기획을 한 게 어떻게 힘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실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세종창조경제센터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세종 쪽하고 아무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긴 가본 적도 없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갑자기 이 팀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이게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본인들도 이런 의도로 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공고를 하고 이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테스트베드 사업, 실증 사업, 공공 이러면은 기존에 있던 거랑 너무 똑같은데 기존에 있던 건 돈 줄 테니까 테스트베드 깔아봐 뭐 이런 식인데 그거 대비해서는 뭔가 이 어떤 기관과 스타트업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연계를 만들어서 윈윈을 하는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대신에 스타트업도 일부 부담을 하게 하고 또 그 실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보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그 개선과 동시에 조달청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록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철학을 이 안에 담아내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저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베드, 뭐 공공 테스트베드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파하려고 이제 선보급이라고 하는 이런 워딩을 쓰셨는데 이게 또 보급이란 말을 쓰니까 보급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누군가한테 보급을 받는 사람 있고 보급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엄밀하게 선보급이라니까 마치 먼저 누군가가 나한테 보급을 해주면 내가 혜택을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게 좀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이게 기관이 혜택을 보는 건가? 보급을 받는? 아니면 스타트업이 보급을 하는데 혜택을 보면 그럼 3천만 원밖에 없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시장적으로 이제 워딩도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목적 자체는 스타트업이 선보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거기에 금전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떤 이런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 자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또 다른 형태로 좀 워딩이 바뀌어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너무 바빴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다시 수정해가지고 뭐 댓글을 달기도 애매하고 막 이걸 설명하기도 힘들고 또 영상을 또 찍기도 힘들어서 뭐 이번에는 그냥 어쨌든 잘 이제 사업하는 걸로 하시고 또 나중에 또 이런 사업 있으면 꼭 얘기를 해달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끝났긴 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이미 마감이 됐긴 했지만은 아무쪼록 여기 이제 선정되신 분들은 굉장히 잘 좀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굉장히 마인드가 좋은 팀장님이 한 분 계신다.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생각을 하고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믿고 신청을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정한 기관이나 기업을 홍보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 사익 추구의 측면에 있어서 이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 안에서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뭐 무조건 기업을 홍보한다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파트너스 무슨 투자 이런 데가 뭐 좋은 데다 이렇게 홍보하기는 사실 그런데 근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같은 곳들은 애초에 그 목적 자체가 공익기관이고 또 그 안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조금 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 뉴스나 이런 데 홍보를 할 때 소개를 해드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하지만 광고비 없습니다. 광고비 없고요. 뭐 그거 받아서도 안 되고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진짜 좋은 사업이고 내가 진짜 이것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구독자 10,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채널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속 꾸준히 보고 계시는 이제 대표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 또 좋은 어떤 그 기관들의 어떤 목적 같은 거는 충분히 홍보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득 든 생각이 예전부터 항상 그 새로운 어떤 콘텐츠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하면서도 어떤 뭐 기업을 소개하거나 대표와 얘기하거나 그런 인터뷰 컨셉 같은 게 사실은 특정 어떤 그 홍보의 목적이 들어갔을 때 그 제가 하고 있는 이 어떤 그 채널의 어떤 정체성에서 굉장히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채널 안에서는 그런 걸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또 받고 나니까 또 이 기관에 계신 분들도 의외로 이 채널 열심히 보시면서 고민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구나 감사하게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만간에 내년 올해는 힘들 것 같지만은 조금 시간을 내서 좀 학내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중심의 그런 창업 보육기관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기관들을 소개해주는 콘텐츠는 한번 만들어봐
넘어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하는 게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고민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기회가 하나쯤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어쨌든 이미 마감이 됐지만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요, 앞쪽은 이제 주로 좀 뭐 교육이나 컨설팅 쪽인데, 살펴봤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대단한 뭐 이렇게 꼭 이건 가세요 이런 거는 없고 대부분 이제 데모데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참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데 좀 가서 교육도 들으시고 참관도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여러분의 어떤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은 일단 창업가분들은 워낙 또 자기 사업 하기도 바쁘시니까 좀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동국 메이커 IR 경진대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메이커니까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 중심의 뭔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R 역량 강화 쪽이기 때문에 뭐 시상이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G게임 코넥트 2024 IR 데모데이 모집 나와 있는데요. IR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육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견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공고 하나 나와 있어요. 키친 인큐베이터 특산물 푸드 메이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푸드 메이커니까 이게 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테크 음식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그런 이제 푸드테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이 뭐냐면은 전복이에요. 이 전복이 배 뒤집히는 전복 말고 진짜 먹는 전복 있죠. 그 전복 생물 말린 거 말고 살아있는 거 그거를 100만 원 상당 기업별로 지원해 준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조리를 하는 조리기구를 만드는 그런 뭐 자동화 조리기구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전복 생물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뭐 새로운 어떤 그 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메뉴를 개발하고 거기에만 어떤 레시피를 뭐 안에다 넣어서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복 생물을 이제 그 기업 연구개발용으로 이제 공수를 하는데 100만 원 상당이면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70만 원 상당이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전복이 요새 시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하나 봐요. 굉장히 신선한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저도 좀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기계 금속 제조 지원센터에서 공모전 열리는데요. 제품화 바우처라고 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크립톤 IR 피칭이라 그래서 이제 IR 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경기 고양시의 독립형 공간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경기 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유료고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일반 사무실동이 있고 공장동이 있어서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이제 지역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전이 열리는데요. 사업화 자금 2천만 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스마트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위치해 있고 공유형 공간이고 무료 공간입니다. 마포 비즈니스 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인데요. 독립형이 이제 물음표를 친 거는 뭐 이게 아마 그 저기가 있을 거예요. 뭐 관리비인가 입주 뭐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좀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서울시 청룡쿡 푸드테크 센터 뭐 쿡이라는 단어 푸드테크라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푸드테크 쪽이다. 서울 영등포 쪽이고 공유 오피스고요. 무료 공간이고 뭐 조금 더 이제 자잘한 이제 지원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M&A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창업진흥원에서 M&A를 할 때 이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컨설팅을 해준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업도약 패키지 안에서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약간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뭐 내가 당장 지금 M&A가 될 정도로 됐고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걸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 뭐 기술특례 상장 뭐 이런 거지 같은 지원 사업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 회사가 엑시트를 하잖아요. 그럼 엑시트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면은 한 번쯤 M&A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또 이제 IPO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한번 해주겠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업 가치 평가나 이런 것들도 한번 받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이 가치 평가 기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뭐 이제 특례 상장 평가 같은 경우에도 좀 종종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항상 가보면 이런 프로그램에 엮여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일단 공짜니까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해본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경험을 안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어필하는 포인트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런 거 받아보시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평가가 보통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이렇게 평가를 가는 경우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가 뭐 지금 당장 M&A를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조금은 좀 기준 자체를 좀 높여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좀 가능성 위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평가를 좋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컨설팅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이게 정말 기평이고 진짜 돈이 오가는 상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체로 창업도약 패키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는 기업 뭐 핀테크 이런 쪽에서 하는 기업치고 평가 자체를 보면 수준 자체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고 그냥 경험해 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테스트 데이라 그래서 실증하고 검증 비용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경북대학교에서 나와 있습니다. 실증 비용 및 검증 비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견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K 여성 벤처인 육성을 위한 위 벤처 창업 아이템 모집 뭐 무슨 공모전이 나와 있는데요. 부울경이니까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쪽이고요. 상금하고 투자 연계 쪽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 창업허브 공덕 입주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기술 투자 및 창업 공고 모집 나와 있는데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봉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라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하는데요. 총 상금 20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에서 투자 유치 플랫폼 빅웨이브 행사 있는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서 그냥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셜벤처 투자 유치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총 상금 1,500만 원이 걸려 있는데 뭐 참여만 하면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나중에 IR 데모데이까지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상금으로 1,500만 원까지 준다. 즉 IR 데모데이 출전권까지 따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소셜벤처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엑셀러레이팅을 받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텐츠 디자이너 2기 인턴십 전액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요. 인턴비 지원하는 40만 원짜리 이제 지원이고 총 8주 동안 40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쨌든 사람 고용할 때 굉장히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특히 소셜벤처 쪽에서는 한번 이런 인턴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쥐벨리 창업큐브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화성시 ESG 소셜 벤처 포럼 투자 대회라고 해가지고 IR 고도해주는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앙부처 공공기관 쪽은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네 번째 페이지. 글로벌 G테크 센터에서 조달천 혁신 지원이라 그래서 혁신 제품 지정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이 지원해주면서 혁신 제품 지정되면은 조달청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좀 쉬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고요. 글로벌 G테크 벤처 센터에서 입주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 역시 충북대학교고요. 충청북도 청주에 있고 독립형 개방형 모두 있고 유료 공간입니다. 자, 충청 창업 마루나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데요. 충남 천안시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콘텐츠 벤처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에서 H스타트업 창업경진대 열리는데요. 총 상금 800만 원 걸려 있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숨고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광고 지원을 할 때 50만 원 상당의 광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좀 라이트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좀 송고에서 하고 소상공이니까 아마 지원 자금 자체는 소진공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이것만 보면은 왠지 이건 민간기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아마 소스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쪽 같아요. 자, 푸른나무재단에서 문화예술 에듀테크 스타트업 IR대회 열립니다. 서초 엔젤 뭐 어쩌고인데요. 대상 200만 원 걸려있는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테크노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요기술조사 나와 있는데요. 서울 테크노파크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이제 딥테크 기업들 대상으로 핵심 기술 좀 보고 만약에 좋은 기술이면은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사업화로 연계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가 돈이 되진 않지만은 이 이제 단계를 밟아가면 내년에 좀 더 이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광주 전남대학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직원 창업 경진대회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광주 전남대학 쪽이니까 모든 사람이 지원할 수는 없고 학생이나 교직원 출신의 이제 창업을 하시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경진대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 300만 원까지 돼 있다고 합니다.
자, 민간기관 쪽입니다. 하반기 벤처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인데요. 이 벤처 인증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연구소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단계별로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안에 뭐 교육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뭐 이제 벤처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한국 중소기업 발전협회에서 조금 이제 쉐어를 해주는 거니까 벤처 인증 고민하는 기업분들은 한번 이런 거 참여해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벤처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과정 자체에서 챙겨야 되는 서류나 이런 게 복잡해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강 비즈니스 센터 입주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한국 사회투자에서 임팩트 퓨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투자 연계 프로그램 나와 있고요. 로보월드에서 로봇 관련 스타트업 IR 이노베이션 데이 열리는데요. 기업들 대상으로 스타트업 대상으로 총 상금 1,500만 원이 걸려 있는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여성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달구벌 대구 쪽에서 사업화 자금 7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나와 있습니다. 스파크랩에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배치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투자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체인지업 그라운드 서울 입주기업 특별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강남 위치해 있고 공용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부산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부산 동구에 위치해 있고 독립형이고 유료 공간입니다. 투자 연계 배치 프로그램 엔슬 파트너스에서 하고 있는데요. 투자 연계를 하면서 선정된 기업은 프리팁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MCC, AGCC 글로벌 AI 챌린지라고 해서요. 중동 쪽 엑셀러레이터인데 이제 상금 10만 불 걸려있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 걸려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로운 동영상이 없진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촬영은 못했어요. 너무 바쁘고 사실 다음 주도 촬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지금 그 강의 자료가 어느 상태냐면은 지금 원래 이번 주 올리려고 했던 강의 자료가 플롯은 다 나와 있는데 이 PPT를 지금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눈앞에 닥쳐 있는 보고서만 3개라서 이거 찍고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도 솔직히 제가 장담은 못 하겠고 아마 좀 쉬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 채널 자체는 어쨌든 이번 주에 새롭게 올라간 영상 어저께 올라와 있는데요. 그 창꿈 특강 2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제가 그 팟캐스트로 해가지고 나만의 창업 성장 로드맵 만들기 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창업의 6가지 역설 당신이 몰랐던 성공의 비밀이라고 해서 5가지 역설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뜬금 잡설로 올렸고요. 근데 이제 그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마지막 6번째는 창꿈 특강으로 창꿈 회원 2 분들한테만 얘기해 주는데 사실 여기에는 마지막 1%를 얻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창업가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안에 저의 어떤 그 과거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조금 이런 얘기가 되게 꼰대스러운 얘기도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걸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담아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일반 강좌로 열기엔 좀 많은 부담이 돼가지고 창꿈 특강 2로 넘겼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관심 안 가져주시면 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A 특별 콘텐츠 나만의 성장 로드맵 만들기 10번째 플롯 나와 있고 어떤 얘기를 할지가 쭉쭉쭉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20번째까지는 모두 지금 플롯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새학기 시작되고 나서 제가 좀 정신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빨리 안정화를 시키고 올해 안에 꼭 마무리를 하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제 또 새로운 주가 시작이 되는데 연휴가 이제 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또 이제 쉬는 시간과 또 평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정신없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휴식 때 쉬는 것도 되게 필요하긴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쉬었다 일했다 하면 오히려 컨디션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창업가 여러분들은 쉴 때 쉬시더라도 좀 어느 정도 개인의 어떤 그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면서 사업과 일의 밸런스를 좀 잘 맞춰 가시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과 일, 워크와 밸런스. 예, 라이프는 없어요. 예, 창업가한테 무슨 라이프야 얼어죽을. 예,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들을 상당히 없애버리고 사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제 인생의 즐거움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이거를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인생이 정말 우울하다 이거지. 자, 어찌됐건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즐겁게 이런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아무쪼록 창업뉴스 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면서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가실 수 있길 바라면서 이만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NL블로그 정체돼 있고
이벤터스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오픈할 거고요. 지금 M&A 스타트업 프로그램 예약 프로그램 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금 그 상담 오시는 분들 문제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내년에 오셨으면 확실히 좀 늦었을 것 같다. 그땐 정말 그냥 테크니컬하게 사업 계획서 이 말 집어넣으세요. 이 그림 집어넣으세요인데 그거보다는 사실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내가 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창업을 뭐 오래 하셨던 분들조차도 사실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걸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한번 이런 유료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